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에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이 최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 17일 영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침공 1주년을 일주일 앞둔 17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정규군과 민간 용병인 바그너 그룹 등에서 발생한 사상자 숫자가 17만 5천에서 20만 명에 이른다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부상자와 전사자 수를 합친 수치인데요. 영국의 국방정보국은 이 전사자 수만 4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영국 국방정보국은 전체 사상자 대비 전사자 비율이 현대전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에서 전반적으로 의료 서비스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러시아군의 사상자 추정은 다른 서방 국가들의 분석과 거의 일치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일 미군은 러시아군 사상자 수를 18만 명으로 추산을 했고요. 노르웨이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러시아군의 사상자 숫자가 지난해 9월에 푸틴에 의한 부분 동원령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당시 약 30만 명을 강제 징집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최전방으로 투입되면서 사상자 숫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서방 정보당국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대공세를 준비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겠다면서 병력 투입을 대거 늘리면서 이 러시아군의 사상자 발생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군이 과거 구소련 시절에 붉은 군대를 방불케 하는 작전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 붉은 군대는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후방에 포병 공중 지원도 없이 보병을 소모적으로 투입하는 인해 전술 전략을 활용한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17일 하루에만 러시아군 800명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침공 이후에 제거된 러시아군 장병이 14만 1,260명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일일 성과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11일에는 하루에 1,140명을 제거해서 자체 일일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 대공세의 한 축을 맡은 바그너 그룹의 제수병들이 이유도 모른 채 전장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훈련도 없었고 전장에 내던져지면서도 제대로 싸울 무기도 보급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최전방의 돌격대로 내던져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그너 그룹은 죄수 출신 신병들을 사실상 소모품으로 취급한다 그러면서 신병들을 문자 그대로 고기 분쇄기에 던져놓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12월 중순 이후에 바그너 그룹 사상자 수가 3만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전사자는 9천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면서 앞서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12월 바그너 그룹 사망자 수의 90%가 제수병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14일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은 나토 동맹을 깨뜨리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쟁 개시 1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군이 이미 전략적으로, 작전적으로, 전술적인 면에서 다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이미 패배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옌스 솔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15일 푸틴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평화를 원하는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만 푸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CNN은 미국 시간으로 16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면서 서방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패배했음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은 침공한 지 1년 동안 승리하지 못하고 서방의 첨단 무기 지원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1차 세계대전 때처럼 대규모 사상자를 내는 방식의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성격의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 합병돼야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진 것으로 비춰지면 그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교착 상태를 장기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온전한 나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푸틴은 이미 대규모 사상자 발생은 무시해 왔습니다. 또 푸틴은 러시아의 국제적 우위를 위해서 북대서양 그러니까 나토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러시아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서방이 푸틴만큼 장기전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가 오히려 관건이 되는 겁니다. 서방의 전략가들이 다가올 전쟁 국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온 서방의 단합과 지속적 지원 노력은 놀라운 수준이죠. 그러나 푸틴은 미국과 서방의 정치 상황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푸틴의 계산으로는 서방 진영의 단결이 그리 오래가지 않아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푸틴의 예상이 어쩌면 맞아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매트 게츠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미국이 모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즉시 휴전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선거에 승리한다 그러면 미국의 지원은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면 신속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한 러시아군이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에 포진한 러시아군을 완전히 패퇴시킬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출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푸틴이 패배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외교를 통한 휴전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푸틴이 이런 생각을 고집하는 상당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중국 등 몇몇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군이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중러 관계에서 한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지금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끌어가고 있죠. 더불어 3월경에는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미국이 러시아하고 대리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미국을 하여금 아시아에서 대중국 압박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반미 국가의 수장의 자리를 중국이 이어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힘이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중국이 러시아의 힘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 일거양득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시간 18일 홀만 젠킨스 주니어가 쓴 오피니언면에서 푸틴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없지만 승리를 계획하고 있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군이 수십만 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어서 미국과 나토군이 초반부터 러시아의 핵전쟁 우려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이 오히려 푸틴에게 장기전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차라리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강경하게 대응했다면 푸틴이 전쟁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훨씬 더 일찍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판단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푸틴이 결코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패배를 시인하는 순간 푸틴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시간 17일 도네츠크주의 친러시아 반군 지휘관을 지냈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을 지낸 바 있는
군사평론가 이고리 기르킨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푸틴 대통령은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주하고 루안스크주를 돈바스라고 그러죠. 이 돈바스 지역을 해방하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3월까지 장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만약 이 목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면 일방적 전쟁 종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쟁의 지속이나 종결 모두 푸틴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미 패배한 전쟁, 그러나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푸틴, 과연 푸틴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